해외 시장 정보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정보 수집이 있고요. 이거는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그 현지인들한테 이제 시장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인터넷 검색 등의 이제 간접적인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직접 정보 수집이 좀 좋지만 저희가 직접 정보 수집을 하기에는 한국에 있기도 하고 해외 나가기도 어렵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인맥이 딱 저희가 원하는 국가에 저희가 원하는 산업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인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제 간접적인 정보 수집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정말 외국인 정보 수집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외국 대사관 같은데 이제 그 문화 교류 같은 거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인맥 구축하는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쪽 깊이 관심이 있고 네, 그 해당 시장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대사관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현지인들하고 이제 또 그 구축하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검색이나 간접적인 정보 수집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도 이제 해외 시장 이제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몇 번 해와가지고 제 노하우도 좀 말씀드릴 겸 겸사겸사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시장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 사이트들이에요. 코트라, 무역백,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서 좀 주위에서 보실 만한 곳은 코트라 그리고 네 코트라 정도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참고용으로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먼저 코트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코트라 이거 보이시나요? 네. 코트라가 뭐 하는 곳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되죠. 국내 시장이 워낙 작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만 갖고 있어서는 저희가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해외 나가는 이제 수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현지의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무역관이 있고 각 무역관에 있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현지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지역 계정 로그인을 하면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 그 로그인 안 하셔도 꽤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무역 투자 통계.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이제 그 무역을 했느냐, 어떤 물건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뭐 수출 지역, 여기 한국이지만 글로벌하게 가면은 전 세계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베트남. 베트남이 어떤 물건을 수입했는가, 얼마나 수입했는가 이런 것들 트렌드가 나오고 어느 국가가 주로 이제 교육을 했는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간략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이거 조사하실 때, 요거를 이제, 그냥 좋아 보이는 정보니까 이것저것 막 다 이제 들쑤시듯이 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사하시면은, 생각보다 내용들이 많이 버리게 될 거예요, 내용들을.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 시장을 정하시고 품목을 정하실 때까지는 이제 좀 탐색적으로 여러 군데 찾아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찾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이나 품목에 대한 조사를 하실 때, 그냥, 이거 베트남 관련된 거네? 하고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베트남 내수 시장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거, 혹은, 어, 베트남을 포함한 뭐, 동남아시아 전체,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정보 취합이 혼란스럽고, 네,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양계 사업 조사했을 때, 거의 한 보름에서 3일 정도? 60개 가까운 이제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조사했단 말이에요. 네. 당시 저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시고. 특히 어디다 쓸 건데 그렇게 모았느냐고. 그게 왜 필요한데? 얘기하셔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 저희 주제는 에티오피아에서 양계를 길러가지고 키운 닭을 그 중동에 수출하자였는데, 제가 모은 자료들은 아프리카의 양계의 닭고기 수요, 이런 것들. 혹은, 어, 아프리카 시장 전체의 약간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 있고. 물론, 관련이 있죠. 닭고기, 똑같이 육류고, 아프리카 시장에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갖고 온 보고서, 그때 60개 정도 갖고 온 것 중에서, 제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던, 제가 만든 최종 리포트에 들어간 내용은 한 10개, 13개?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갔어요, 보고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조사하실 때, 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금 얻고자 조사하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는 교수님께서 주신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할지, 네, 이런 거 가이드 따라가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조사를 하시고, 두 번째 제가 중요한 팁은 네, 조회 연도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조회 연도가 2020년도로 돼 있어요. 네, 이거 되게 바람직한 건데, 여러분들이 자료 찾다 보면은 종종 2015년도, 뭐 진짜 오래된 건 2008년도 이런 자료들을 찾아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를 찾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상황이 네,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1, 2년 만에 바뀔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5년 전 데이터, 3년 전 데이터를 하면은 코로나 시작 전의 데이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 유행이 되었고, 팬데믹 상황 이후에 시장의 형태랑 유형들은 많이 바뀌었죠. 소비 패턴도 바뀌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바뀌고, 무역 관련돼 가지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따라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 너무 오래된 데이터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네,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게 없는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데이터들을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이런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한 가지 더. 여기 HS 코드라고 있는데, HS 코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출입할 때 각 품목마다 거쳐야 되는 절차가 다르고, 통관이라 하죠. 통관 절차가 다르고, 그리고 그 관세가 달라요. 근데 물건들이 뭐 딱딱 정해져 있는 물건들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들이 어느 그 HS 코드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고, 각 코드별로 이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안내가 있는 거거든요. 안내가 자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S 코드 이거 찾으시면은 그 기반으로 이제 어, 그 수출입 절차라던가 이런 것, 효율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관세나 통관 같은 거 조사하실 때, 그 수출입 절차 조사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역 투자 통계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어디가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나 이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별 시장 정보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각 국가의 그런 이제 개황들, 그리고 그 국가랑 이제 그 우리나라랑 주 이슈들, 또한 각 국가랑 우리나라가 관련되어 가지고 무역할 때 참고해야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월드뱅크 지표에서 사업 용이성, 뭐 법인 설립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있고, GDP 성장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코트라 지표가 있고, 품목 정보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도 한눈에 보시기 수 있기 좋지만, 국가 시장 정보는 여기 해외 시장 리스트에 들어가셔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웹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만 좀 더 자세한 게 뉴질랜드였죠,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각 항목별로 선택해서 다운로드하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안내도 드릴 겸 전문 PDF 다운로드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 코트라 해외 이제 시장 뉴스 해외 정보고요. 이런 기호들, 수도, 인구, 민족 이런 거 나와 있고, 어, 종교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저희가 이런 거 조사할 때. 종교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이나 힌두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는 이거예요. 단편적인 예만 들면은 이런 거죠. 어,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뭐 나라라 슈퍼보드 그런 게 있었죠.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 나라라 슈퍼보드 애니메이션이 이제 중동 쪽에 수출을 할 뻔하다가 막혔는데, 그 이유가 중동에서 터부시아는 돼지가 말을 한다 이거였어요. 중동에서 더러운 돼지, 더럽다고 취급하는 돼지인데 얘가 주연급으로 나오네? 이 만화 수입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그러졌던 사례가 있고요. 뭐 정말 옛날 사례 들면은 어, 옛날 이제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인도, 그때 인도에서 대란이 일어났던 이중 하나가 그 옛날 총알은 기름 먹인 이제 종이에다가 총 같은 거를 이제 저희 보관했는데, 그게 인도에서 신성시하는 소로 만든 기름이었다라고 해서 어, 좀 내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죠.
또 최근 사례만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한랄 산업, 포슈 산업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 이슬람 쪽 워낙 좀 민감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환가 관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도 있어요. 이거 왜 꼼꼼히 봐야 되냐? FTA를 발효했다 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FTA가 성립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런 관세 면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슈들, 이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런 이슈들을 이제 보실 때, 그냥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구나, 정상회담 했구나,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뭔 얘기 했는지 보면은, 해당 시장에, 해당 그 국가에 어떤 품목들이 유리할지가 보여요. 두 번째로는 누구랑 얘기했는지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좀 내려가서 좀 볼게요. 보시면은, 그 군수 산업 분야나 뭐 여러 가지 분야들 얘기를 했다 하고, 네, 이런 거죠, 이제. 경제사절단위 방안에서 지속 가능 에너지 공급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4D 기술, 공공로봇공학, 공업기술, 디지털 영화기술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시장에서 이쪽으로 한국하고 교류가 많구나, 이제 앞으로 툭 트일 거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아까 말했죠. 어느 품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얘기했는지.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 진흥장관입니다. 이 말뜻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고 왔으면은 이 관련돼 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한국이랑 협력을 추진하는 애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랑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추진을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뉴질랜드에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국내 뭐 예를 들어 뭐 투자 전략이나 진출 전략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은 여기 무역수출진흥 진흥청이든 아니면 진흥원이든 여기를 찾아 들어가서 저희가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뉴질랜드의 다른 기관들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국내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보다 주로 찾는 게 시간이나 이제 들인 노력 대비해서 얻을 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좀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문화 같은 경우도 꽤 중요해요.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어, 특히 현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그 물건에 대해 얼마나 사람들이 호의적이냐. 플러스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가서 활동할 때 얼마나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문화 관련돼 가지고는 네,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이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인데요. 이거는 자세한 지표는 월드뱅크라는 데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네,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여기서 보셔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볼 때 어떤 거 고려해서 봐야 되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GDP가 높다. 그리고 경제 선진율이 높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중요한지 알아야지 제가 레포트를 쓸 거 아니에요. 맨 위에 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성장률.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갔는데 이미 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은 경쟁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유럽이나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 조사할 때 친숙하고 또한 익숙하니까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혹은 다른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성장을 다 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추가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 빠르게 말하면은 이미 관련된 품목, 우리가 관련된 많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가 있고 자리를 잡은 상태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러 기업들, 저희 주로 플레이어라거든요. 플레이어들의 경쟁 구도도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의 시장을 뺏어먹기 식의 경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경제 성장률이 낮은 데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더 강한 경쟁에 부딪히게 되겠죠. 아주 새로운 품목을 들고 가거나 거기 사람들의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꿰뚫는 니치 마켓을 노리는 게 아니니까 더 많은 경쟁, 더 많은 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은 들을 고르는 게 저희가 전략을 짤 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남미 이런 국가들인데 뭐 남미는 워낙 멀으니까 예외로 치더라도 그런 국가의 시장이 오히려 타겟했을 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명목 GDP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DP가 많고 네. 여기 구매율이 높다 이런 건데 사실 명목 GDP보다 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1인당 GDP 혹은 1인당 명목 GDP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구매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이제 시장에 들어갈 때 그 시장의 구매력을 보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 옛날에 시장 조사할 때 로레알 로레알이었어요. 로레알이 지금 저가 시장 조사할 때는 코스메틱 시장 1위였어요. 근데 로레알 쪽에서 이제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짰냐면은 신흥 시장을 타겟팅 하는데 이제부터 여기는 코스메틱을 많이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국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인당 명목 GDP를 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쓰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요 타겟이다. 이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화장품을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1인당 명목 GDP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관점을 봐도 돼요.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 전략 인사이트 맞게 이런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대체로 이런 식의 좀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좀 내려가고
경제 동향. 그래서 중요한 팁인데, 경제 동향 같은 경우, 네, 이 경제 동향 전망 보고서가 있죠. 실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나 뭔가 정부에서 이제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할 때, 우리 이제부터 예를 들어 뭐 4차 산업 육성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뭐 노플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 육성할 거면은 5개년 계획, 혹은 10개년 계획을 잡고 시작해요. 혹은 그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고 이 파급력이 어떻게 있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전략을 취할 거야.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쪽 기업들이 투자 들어올 때 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미리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체로 네, 뭐 진짜 그 나라의 갑작스러운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있으면은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보고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뉴질랜드 경제 전망 보고서. 요것도 찾으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 보실 때 항상 1차 요거 이제 이 레포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레포트의 출처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지 정확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외에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나오니까. 아, 여기서 발견한 거니까 이걸 검색하시면 되겠죠? 보고서니까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퍼블리케이션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저 찾아볼게요. 쭉 보시면은 16년도 이거 오래된 거니까 넘어가고 이거는요. 최근 자료를 얻는 게 되는데 좀 받을 거예요. 이거 인피에스 뭐 영어 몰라가지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보시면은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요즘 이거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어, 정 모르겠으면은 이런 것들 주도 좀 도움이 돼요. 하나하나 뒤져보시면은 아까 원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또 이거를 연례 보고서 연락 쪽으로 이런 것 어디 보자. 어떻게 쓸 텐데 좀 지적은 나올 거예요. 근데 시간상 아무거나 열어볼게요. 기업회계단 장기 재정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쪽에 이제 예산을 쓰고 어느 쪽으로 이제 개발할지가 나오고 있어요. 부채를 줄이고 막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이제 우선순위를 할 것이고, 어디를, 예를 들어, 이제, 무엇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해외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수출한다면은 이런 좀 트렌드를 알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 참고해서 좀 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여튼, 이런 원 보고 찾는 버릇, 이거는 되게 도움되는 습관이니까 습관을 좀 들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 나와 있고, 수출 나와 있고, 또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느 국가랑 어느 물건 수출입하는지 이런 내용들 여기도 잘 나와 있고, 네. 이런 것 자료만 찾아보시면 좋다고. 좀 찾아볼까요? 나오나?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취업한 건데, 저도 여기는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와드리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 뒤져보고 하시면 도움 될 거고요. 이거 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나왔네요. 하버드대에서 제공하는 여기서도 수출입 관련해서 어떤 품목을 느 국가랑 얼마나 하는지 이 내용을 시각화 쉽게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타고 가시면 되고요. 데이터들은 쭉 보시고 이렇게 HS 코드죠. 코드별로 품목 이런 품목들이 있다. 이렇게 분되는 거니까 좀 보시면 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무역 협정들이죠. 이거는 관세율을 낮춘다던가 여기서 만약 다른 국가들 어떤 이제 분쟁할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뭐 FTA 했기 때문에 하고 뉴질랜드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수입 규제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품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물론 뭐 수입 금지 품목들이 수입 금지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금지되는 것도 있고 혹은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되는 품목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농수산품 같은 경우, 농업, 종자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좀 까다롭다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참조해가지고 내용들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관세 장벽인데, 비관세 장벽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세는 매기는 건 아닌데,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실제 그 수입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떤 인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도 있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관세율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거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관제도 우리가 그 수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뒤쪽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미국들이 외국인 투자 제도를 하고 있고 특히 무역 특구, 뭐 투자 특구 이런 데다가 낮은 관세율, 낮은 세율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투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뭐 인센티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옛날 살았을 때
정말 디테일하게 나왔던 것들은 그 지역 부동산 값이랑 그, 그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차원에서 좀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국내 기업들 여기 투자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은 물론 코트라에서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 해주지만 네, 어, 혹시도 모르니까 이 관련된 이제 출처를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 확인해서 올려주는 것보다 여기서 바뀌는 게 더 빠를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면은 거기는 주로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라가지고, 네, 그거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전 절차, 인수 수준 이런 것들. 실제 국내 기업이 거기서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걸 정했다 보시면 돼요. 그 요거 시장 특성.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GDP는 높구나, 가처분 소득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고, 한국 상품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좀 적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에티켓도 좀 네, 보시고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입국, 유관기간. 만약에 정말 진작에 하고 비즈니스까지 갈 것 같다 하면은 이런 데 좀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겠죠. 이런 이제 통계청에 이런 정보 많이 되겠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정보가 잘 돼 있어요. 이게 현지인들이 가서 현지 직접 그런 분들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트라 이런 식으로 정보 얻을 수 있다. 국가정보 참고하시고 또한 이거 외에도 뉴스가 있어요. 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네, 좀 이슈되는 것들. 현지 이제 무역 관에 계시는 분들께서 요 현지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런 건 좀 이슈다. 이런 아이템들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고를 때 이런 이제 수시로 그런 뉴스들을 올려 보내주십니다. 좀 보시는 게 네, 품목에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 디테일 안 하죠. 시가점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트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정보도 있지만 또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품목별 유망시장. 요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내용 괜찮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각 품목별로 시장 얼마나 유명한지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제동장치 나와 있는 HS도 검색하시고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수출 신고 추이 시작해가지고 정유 중국이 정유 없네요. 이건 시작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3년 내각 국가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쪽에 있을수록 국내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은 국내기업들 진출 안 해 있는 거죠. 동그라미 크면 클수록 애들이 많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큰 거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네,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이런 데들은 국내 기업이 안해 있는데 왜 안 해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 통계부터 시작해서 막 처음에 아이템을 정하셔야 되는데 아이템 정하실 때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각 품목별로 어떤 식의 트레이드가 되고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단순히 뭐 본인 좋아하시고 본인 좋아하는 지역 맞춰서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어 딱히 그 지역에 연구가 있고 그 지역에 뭔가 유리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지역을 다른 지역 선택하는 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기회비용 문제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에티오피아에서 코스메틱 시장 조사했을 때, 그 양키 시장 조사했을 때, 그 조사한 보고서를, 네, 조사한 보고서를 그 LG 쪽에 이제 해외 진출 전략 하시는 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우연히 네, 인연이 닿게 돼가지고 그분께 보여드리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왜 에티오피아를 골랐느냐고. 그래서 제 나라 설명을 막 했죠. 에티오피아가 뭐 아프리카 허브 도시고 뭐 블라블라 얘기했는데 경제 성장률하고 소비 추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국가는 어떻냐, 다른 지역 어떻냐. 사실 그때 제가 다른 지역 조사했을 때 동남아가 훨씬 수준율이 빨랐어요. 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성장률은 빠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동남아 안 하고 에티오피아 했어요? 사실 이유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에티오피아에 투자해가지고 비즈니스 해도 마이너스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이득은 볼 거예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 투자해가지고 10,000원 벌 거, 동남아에 투자해서 5만 원, 6만 원 벌 수 있다면은 에티오피아에 투자하는 거는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 원하는 품목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건 그냥 본인이 그쪽에 겁나 뛰어나가지고 저도 뭐 예를 들어 저도 에티오피아 갈 기회가 있을 때 한 거잖아요. 네. 그냥 에티오피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좀 시장 조사를 할 때 다른 지역과를 비교해서 좀 더 유명한 곳, 좀 더 메리트 있는 곳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로망이 있다면 뭔 상관이겠어요, 사실. 그냥 본인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거지. 스포츠랑 유망시장 이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쭉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들은 이제 무역협회나 이런 연구소, 이런 포탈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코트라만큼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 이거는 키워드 검색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일일이 이제 뒤져보는 거는 이제 품목 초반에 잡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보고 어느 부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넘어갈게요. 네. 먼저 무역협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역협회 이런 데는 이제 사설인 거죠. 협회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한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빅데이터는 뭐 아이디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하는 건지 좀 필요 없고, 보고서들을 만든 건지 봐야죠. 이런 이슈들, 리포트들.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두면 더 많이 돼요. 이거는 뭐 이번 수업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상식,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아셔도 많이 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이슈 있는지 보시고, 네, 보고서도 있고, 뉴스 있고, 뉴스는, 네, 뉴스는 아마 단편적인 내용들일 거예요. 네. 그거랑 수입 규제, 요거는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까도 뉴질랜드 그 코트라에 있는 거 보면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요거 잘못 걸리면은, 물론 실제 저희가 머리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수출하고 수입할 거, 수출하고 비즈니스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잘못 걸리면은 이제 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들은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하실 때. 하는 거 하시는 거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반덤핑, 이런 것들, 자료실. 이게 각 조치들이 어떤 조치인지, 반덤핑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개념에서 시작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상계 관세 조치,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와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통계 이런 거 있는데, 네, 통계 이런 거는 한번 보세요. 코타라인 내용이랑 거의 겹친 내용들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 데이터가 코타라가 아니라 이쪽에 있다면 이쪽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수입 이런 것들.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여기가 좀 정보 정확하니까 수출 관련돼서 여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해외 경제연구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이런 식의 산업 분석이나 보시면 될 텐데, 분별로 있죠. 여러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검색할 때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네, 보시면 이런 PDF 파일로 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이런 데서 하나하나 찾는 것도 좋지만, 네, 아직 키워드 검색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서 검색하시는 것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 보시면은 뭐 발간물, 자료실, 뉴스 이런 거 여기 뭐다 나와 있거든요. 거의 다. 러시아, 유라시아 보고 여긴 다 보고서네요. 네.
역시. 아, 근데 진짜 탈레반이고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너무 많네요, 요즘. 보시고, 신청 분석 이런 것들. 워낙 탈레반 핫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여기서도 상당히 정보, 수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연구원, 이런 데들은 정부랑 연결돼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도메인 비호점 쓰잖아요. 정부랑 연관된 데들도. 이런 데들에서 찾는 거 꽤 도움이 돼요. 정보 보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까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까지는 아니고 분석도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이 정도라면은 이런 이제 좀 연구소에서 하는 보고서들은 더 깊게 심층 깊게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몇몇 이런 연구소들은 정보 사업을 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 로드맵 이런 거 사업별로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경제연합. 생각보다 경제연합 이런 데들이 잘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한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근데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그런 구역 관세나 구역 관 장벽들 이런 거 관련 논의를 많이 하니까 정책들에 투자하는 건 많이 논의를 하고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정보를 찾아보셔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라시아기 때문에 러시아어이긴 한데 타고 들어가면 돼요. 타고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하시다 보면은 네,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이런 이제 포털이 있다. 그리고 셀이나 뭐 이런 데들, 경제연구소들, 대기업들에서 운영하는 데들은 주로 해당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도 하지만 보고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보고서를 해외 기업보다는 산업 중심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얘들이 한번 보자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쭉 그냥 보시면 돼요. 워낙 다양해가지고 네. 대신에 여기 셀이는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될 거예요. 로그인 하면은 초반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만큼 저희가 그냥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네. 꽤 많아요 그게. 그래서 한 대학 생활 내내 셀이 이용하셔도 부족함이 없게 될 거고요. 네, 여기 셀이는 삼성경제연구소는 생각보다 저희 원하는 정보가 딱딱 나오지 않을 거예요. 현대경제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네, 연구 보고서 이런 거 보시고 네, 이게 물론 이제 유럽만 있는 해외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국내부터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마찬가지, 국내외 뭐 이런 거 회원가입 필요한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료 회원가입이고 이용은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국내는 저 뒤에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